이진관 판사가 결국 증인 김건희의 마스크를 벗겼습니다. 질병이 아니면 벗으라는 이진관 판사의 호통에 마스크를 벗었고 재판 내내 붉게 상기된 얼굴로 모든 의혹을 부인하던 김건희는 퇴장하며 방청석을 향해 소름 돋는 입모양을 남겨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김건희가 법정을 나가며 남긴 그 기묘한 입모양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내용이 많은 분들께 알려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김건희 씨의 법정한 모습이 3개월 만에 공개됐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검찰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고 비상계엄 선포도 미리 몰랐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심강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수사 무마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건희 씨. 재판부는 신문에 앞서 이유 없이 증언 거부를 하는 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대상이 아닌 부분은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김 씨는 대부분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검찰 인사에 대해 보고받거나 그 내용을 전달받은 사실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에게 인사에 대한 증인의 의견 또는 희망사항을 전달한 사실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친분에 대한 추가 질문이 나오자 전혀 모른다며 인상을 쓰기도 했습니다. 전혀 모르죠. 저는 지금 오늘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그때 증언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증인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건희 얘기 잠깐 짚고서 가겠습니다. 법정 안의 모습을 3개월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 이진관 부장판사가 마스크 벗어! 라고 해서 전체 얼굴을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이게 사실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영상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사진으로 보여드리면은 네, 오랜만에 달라졌어. 예, 달라졌습니까? 딴 사람 같아요. 지금 저 모습이 약간 얼굴 붉어졌어요. 요거 이제 우리 이야기하면서 왜 붉어졌는지가 나올 겁니다. 열받은 거예요? 예, 열받은 거예요. 예, 욱했어요. 성질 있어요. 긁혔어요. 약간. 성질 장난 아닙니다. 예. 오늘 재판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1심 속행 공판이었고요. 증인으로 김건희가 나왔습니다. 오늘 재판 어떤 것들 물었는지 혹시 재판 관련해서 체크가 되신 분 계실까요, 소장님? 아니 기본적으로 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뭐 여러 가지 보고 받았냐 그랬더니 안 받았다고 그랬고 또 장관 인사에 개입했냐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다. 예. 예전에 뭐 검찰 인사에 개입했냐 그런 거 아니다. 그래놓고 또 본인에게 불리한 것들은 대답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은 부인하고 불리한 것들은 그냥 묵묵부답, 무건수행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래서 김건희가 김건희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대부분 전혀 없다, 뭐 전혀 모른다. 앞에 전혀를 꼭 붙였고요. 그다음에 저 지금 얼굴 새빨개져 있는 저 모습이 오늘 여기 나오는 것 자체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나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러면서 증언을 거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 않겠습니까? 김건희가 예. 지금 본인의 재판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재판에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그걸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럼 진짜 내란 비상계엄을 김건희가 몰랐을까요? 남편이 그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언제 알았을까요? 그 두 사람의 관계, 특수관계로 보면 하루 전에 알았다? 이틀 전에 알았다? 아니면 발표 1시간 전에 알았다? 그거 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상황은 본인 재판이 아니어서 저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본인 재판에 가서도 이제 불리하면은 부인으로 일관하겠죠. 형량에 영향은 없다. 오히려 궁금한 것은 나올 때 뭔가 이렇게 막 좀 주절주절하고 나오고 이렇게 나오면서 방청석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뭔가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때 조금 전에 나왔던 저 사진보다는 저는 상태가 훨씬 안 좋더라고요. 조금 전에 그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면요. 저 사진은 보면은 김건희가 뭐 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오늘은 이제 마스크도 강제로 이제 그 탈착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재판장이 마스크 벗고 하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얼굴을 보여주면서 나가는데 앞에 하얀 머리 그리고 얼굴의 초췌함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저는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큰 사진으로 나온 것과 지금 이제 사진으로 나와서 방청석을 바라보는 모습은
차이가 뭔가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 아는 사람을 본 건 분명한데 거기다가 뭔가 얘기를 했을 텐데 이걸 지금 전언해주는 기자는 아무도 없으니까 과연 김건희가 그 시점에 뭐라고 주절주절합니다. 예.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나가면서 뭐라고 좀 이 모양이 맞아요. 뭔가 말을 하는 듯한. 그러니까 증인으로 서 있다가 이제 다 끝나고서 초췌한 모습으로 나가면서 누군가를 찾습니다. 찾다가 나가면서 그 사람한테 말을 거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긴장한 상태에서도 뭔가 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욕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욕이요? 막 아니요 자기가 불만을 있는 걸 토로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아니면 지난번에 어딘가 뭐 집회장에서 본인에게 뭔가를 좀 이렇게 서로 소통했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말을 해서 나 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표정으로 보기에는 좀 그래서 과연 어떤 말을 했을까 김건희가 일단 나오니까 관심은 확실히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증인신문에 앞서서 네, 이 사건은 관련법에 따라서 중개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그 증인은 전염병 등의 사유가 없으면 마스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뭐 지금 감기가 심한 일까요? 네, 벗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 당일날 김건희 씨가 또 박성재한테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이 전화가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거 전화가 끝나고 3분 후에 이원석 관련된 기사를 보냅니다. 박성재에게. 이원석이 개기고 있다는 기사를 보내죠. 네, 맞습니다. 개기고 있다는 걸 보내고 약 10분 뒤에 김건희가 박성재에게 넵이라고 보내요. 네, 넵. 근데 이게 중간에 어떤 맥락이 있는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때는 이미 본인이 껄끄러운 중앙지검 애들 싹 다 날렸잖아요. 다음에 껄끄러운 사람 누굽니까? 검찰총장이지. 이원석이죠. 아마 이거 이원석도 갈아 끼려고 아마 박성재랑 연락했을 걸로 추측됩니다. 이것도. 네. 이와 관련해서 김건희는 뭐라고 합니까? 김건희 뭐 증언 거부하죠. 증언 거부했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김건희는 하루 종일 증언 거부한다 이 말만 한 거네요. 그렇죠. 뭐 본인이 밝힌 거는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제 초반에 특검에서 이걸 물어봐요. 윤석열이 대구에 있었을 때 박성재 이런 거 모임 있지 않았느냐? 네, 이거 네. 증언 거부를 하는데 그 이진관 부장이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얘기해야 된다라고 해서 진술한 거밖에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동영상도 봤는데 아니 그 진술 거부할 수 있는 거는 본인이나 본인의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대구에서 저천당해가 있을 때 니 내려갔나 안 내려갔나 그거는 상관이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관이 그 없죠. 얘기 예스를 말하든 노를 말하든 그거는 처벌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조차 안 하겠다? 그거는 법정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진관 부장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렇죠. 제지를 당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그 증인신문에서 딱히 얻은 거는 없겠군요. 그렇죠. 뭔가 새로운 사실관계에 대해서 얻은 것은 없는데 제가 주목한 날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11월 9일 날 이범주 법무부 공공형사과장이 박성재에게 텔레그램으로 명태균과 관련된 수사 보고서를 올립니다. 3건을. 근데 이게 날짜가 11월 9일이에요. 그래서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것은 이게 윤석열이나 김건희한테 가지 않았을까로 추측을 하는 것 11월 같습니다. 9일. 야. 왜 그러냐면 내란이 있은 지 한 달 전인 거예요. 내란 직전이에요. 직전이에요. 근데 내란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추측했냐? 이거는 명태균의 황급폰이 있는데 김건희와 윤석열이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가지고 급하게 계엄을 했다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은 아직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김건희와 윤석열한테 이게 들어가지 않았을까. 사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판결이 이상하게 나오고 있는 거 진짜 문제예요. 이거 선풍기를 켜니까 코가 간지럽네요. 네. 이게 그 수사가 잘못된 거든 아니면 수사 도중에 증거가 사라진 거든 이게 중대한 문제가 있다. 이거 좀 나중에 꼭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오늘 증언 전체를 봤을 때 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김건희와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 게 뭡니까? 얘 내란에 참여했어 안 했어? 그렇지, 그렇지. 이게 제일 궁금했잖아요. 네. 또 오늘 그걸 배석 판사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는구나. 네, 예. 윤석열과 계엄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계엄 이후에 윤석열과 얘기해 본 적 있냐?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 위증이라고 봐요. 왜 위증이냐? 계엄이 있기 전에 논의를 안 했다라는 것은 백분양보에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윤석열 직접 당사자고 부부예요. 근데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 안 했다고요? 더군다나 실패했어. 더군다나 실패했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논의를 해야 돼. 김건희 씨가 이건 실수했다고 봅니다. 네. 차라리 계엄 이후에 했다라고는 그렇죠. 뭐 오히려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전만 안 해서 많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건데 내가 지금 실수한 거다. 그렇죠. 실수한 거로 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판사가 김건희가 지금 어느 정도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검토해 보려는 일종의 시험지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솔직히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래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얘기했어요. 논의는 아니고 왜 그따구로 했느냐고. 오히려 그랬으면 합리적이죠. 그렇죠. 신빙성이 있다고 신빙성이 있죠. 느껴졌겠을 겁니다. 야, 배석 판사가 한 건 했네요. 그래서 배석 판사가 한 건 했습니다. 자, 오늘 증언 끝나고 난 다음에 김건희가 방청석을 보면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누구를 뚫어지게 봤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야, 이거 기사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나왔어요. 아, 나왔어요? 네. 최지우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김건희를 담당했었던 최지우 변호사인데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뭐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안 들렸어요. 이따 봐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최지우 변호사가 계속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변호인을 변호인. 난 또 뭐라고 너 누가 온 줄 알았어. 네. 김건희의 행동 하나하나는 의심스럽다 보니까. 네. 근데 이 변호사가 김건희 씨 입장에는 상당히 좀 듬직할 수 있는 게 원래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률 비서관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김건희 막 도이치나 이런 거 터졌을 때 변호사로 계속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에요. 변호인임과 동시에 그렇죠. 최측근이다. 그렇죠. 그리고 본인 재판에서 요즘에 계속 뭐 교도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부축해 주잖아요. 증언할 때 그 피고인 증언할 때도 최지우 변호사가 손 이렇게 잡고 거기까지 같이 데려갔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신뢰관계가 돈독한 아주 사람이네요. 신뢰관계가 동독한 사람. 네. 자, 오늘 김건희 말고 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분이 있죠. 네, 오늘 원래 증인이 4명이었는데 총 3명이 왔습니다. 한 명은 네.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한 명이 권순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네. 그리고 이준호 전 대검찰청 형사 1과장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대검 형사 1과장도 그렇고 권순정도 그렇고 권순정 이 사람이 참 이 사람이 참 많은 일을 했어요. 이 사람이 사실 대검 대변인 가면서 문재인 정부를 배신했어. 이 사람을 대검 대변인으로 앉힌 것은 그 나름 이제 윤석열 편은 들지 말라고 최소한 윤석열 편은 들지 말라고 보낸 건데 가자마자 윤석열 편으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이 사람 초기에는 내가 전화도 해서 통화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바뀌대. 네, 이 사람이 보니까 그 윤석열이 중앙지검장일 때 형사 쪽 부장 네. 이런 것도 했었기 때문에 원래 윤석열과 친분이 좀 두터운 관계인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근데 뭐 지금 뭐 검사들 중에 윤석열하고 친분이 없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뭐 딱히 뭐 그 부분까지 문제 삼을 수는 없으나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그 개혁의 편에 쓸 것처럼 했다가 윤석열로 갈아탄 그것도 대검 대변인으로 가자마자 갈아탄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오늘 증언으로는 뭐 어떤 얘기했습니까? 이제 보고와 관련된 거를 좀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당시에 이제 법무부라든지 아니면 검찰청이라든지 보고 체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한 가지는 기계적으로 보고를 올리는 것.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올리는데 이게 국회와 관련돼서 법무부 장관이 나가서 이게 진술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준비시켜 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중간중간 중요한 게 있으면 검사가 직접 보고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김건희와 관련된 이거는 뭐냐?
갑작스럽게 지시가 밑에서 내려와가지고 보고한 것이 아니라 김건희는 대통령 가족이잖아요. 중요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언론에서 막 나왔단 말이에요. 박성재에게 이걸 보고서를 꾸려서 올려준 것은 기계적인 프로세스였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김건희가 뭔데 그 자료를 올려요? 왜냐면 김건희가 윤석열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김건희가 대통령 부부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야. 근데 이게 언론에 나왔어. 근데 대부분 법무부에서 밑에 지시를 내려서 하는 것은 언론에 나왔을 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지 않고 왜 안 이례적이야? 아니 대통령 부인에 대한 사건을 법무부에서 아니, 검찰에서 왜 다뤄? 그렇죠. 보고를 왜 해? 그런 식으로 보고한다고 난리 났던 때가 사실은 언제 이명박 때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조중동과 그 당시 한나라당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관들, 민정 비서관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좀 지원했어요. 근데 민정 비서관이 사적으로 대통령의 법률 대리를 한다고 법률 조언을 한다고 조선일보 그때 얼마나 깠는데 지들은 그래놓고 말이야. 지금 사실 윤석열과 김건희는 공적 조직, 검찰 조직을 자기 로펌처럼 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주요한 역할을 한 게 오늘 권순정. 참. 근데 이런 뻔뻔스러워요. 근데 선배님 정말 이렇게 뻔뻔스러운 게 이게 이 검찰 내부에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말 믿을 수밖에 없어요. 전혀 모르는 내용이니까. 아, 그러면 그냥 프로세스로 그냥 진행이 됐나 보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 그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면 김건희의 개인 변호사나 윤석열의 개인 변호사가 하는 거예요. 그거 변호사들도 없이 더군다나 또 당시 대통령실의 비서관들이나 참모들이 했다면 또 얘기가 또 달라. 근데 법무부에서도 아니고 검찰 조직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 그리고 애초에 대통령 그 여사가 법무부 장관한테 연락한 게 왜 연락을 아니, 합니까?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자체가 사실은 논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을 이렇게 수시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서 일정한 무슨 대화가 오가갔다는 자체가 청탁이거나 압박 아니면 지시라고요. 지금 아무리 낮게 보더라도 청탁까지는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박성재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할 말이 없어요, 정상이에요. 그렇죠.